예, 안녕하십니까. 어른TV의 김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운동을 한참 못 나와가지고 정말 돼지가 돼가네요. 새로운 거를 배운다라고 하는 게 물론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고 하지만 특히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 이제 머리랑 손이 굳어요. 수업 들으면서 보면은 다른 애들은 다 잘 쫓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못 가는 것 같고, 끝나고 항상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에 좀 집중할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큰일입니다. 아무튼 지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 보겠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그래서 그 지난 라방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조금 특이한 피규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험적으로 좀 사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괜찮거든요. 면밀하게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피규어 바로 조이토이에서 나온 10번째 군단 비행 중장병 Flying Heavy Cavalry Type B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언박싱 영상이 없습니다. 제가 언박싱 영상을 분명히 찍었는데 파일을 삭제를 했나봐요. 그래서 바로 박스 아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이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왔고요. 이게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멋있어 보이는 놈을 제가 하나 시험 삼아 이제 사봤습니다. 피규어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34,000원인가? 줬거든요. 34,000원 치고 이렇게 그림이 나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해봤고요. Flying Heavy Cavalry 타입 B, 타입 1도 있고 타입 A도 있고 타입 B도 있는데 타입 A는 좀 푸르딩딩한 색깔이고 타입 B는 약간 이제 황토색 그런 계열이더라고요. 이게 좀 더 이제 전투적으로 뭔가 좀 색이 더 멋있어 보여갖고 구매를 했습니다. 스케일 1:18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앞면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이제 풀무장을 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제품이 보이는 형태로 꾸며져 있습니다. 뭐 윗면이나 아랫면에는 뭐 별다른 장식은 없고요. 이 Battle for the Stars, 뭐 별들의 정쟁 뭐 이런 느낌인데 별을 위한 정쟁. 이게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원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옆면에는 역시 10번째 레기온 Flying Heavy Cavalry, 반대편에도 비슷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고 구성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실게요. 제품을 개봉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뭐 중국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간단해요. 굉장히 간략한 이제 설명서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관절 구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간단한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이 있죠. 뭐 화기 엄금, keep away from fire, 조심해서 만져라, handle with care. 그리고 이제 뭐 무릎 쪽에 이제 갑옷이나 이런 것들은, 다리 쪽에 갑옷은 무릎 조인트를 뺀 다음에 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부러지면 풀로 붙이라네요. 아무튼 34,000원짜리인데 꽤 구성이 괜찮습니다. 뭐 물론 뭐 일본 애들처럼 탁탁탁 이렇게 짜여져 있는 어떤 그런 구성은 아닌데, 왜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보조 손목이 4개가 들어있는데 굴러다니거든요 그냥.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에다가 손목을 넣어주는 별도의 어떤 구성을 하기 싫었나봐요. 손목을 여기다 이제 모아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성을 한번 보면 일단 본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 날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상세한 그 조형을 보여드릴 거지만은 굉장히 채색이 웨더링도 잘 들어가 있고 상당히 그럴듯해요. 34,000원짜리 치고. 그리고 핸드건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틀링건, 돌격소총, 그리고 나이프, 이건 이제 헬멧이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성입니다. 교체용 손목이 2쌍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나쁘지 않은 구성입니다. 가격 생각을 했을 때. 한번 조형을 좀 정확하게 좀 보실 건데, 일단 본체를 보시면요, 34,000원짜리 치고 이 얼굴 조형이 상당히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얼굴 조형들이 그 시리즈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형 전사들도 있고요. 이 10번째 레기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레기언부터 해가지고 이 시리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우리 옛날에 가지고 놀던 GI조, GI 유격대를 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역시 본체 보시면은 이렇게 웨더링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컬러로 되어 있고요. 인쇄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얼굴 쪽도
물론 이제 뭐 자세히 보면은 뭐 좀 그렇지만은 이게 어떤 전장에서의 어떤 그런 느낌이다라는 걸 이제 감안을 했을 때 굉장히 좀 거뭇거뭇하고 뭐 여기저기 뭐 흙먼지 같은 거 묻은 것도 있고 이 전반적인 이 웨더링 도색이 꽤 좀 마음에 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아머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팔 가동이나 이런 걸 하면 아머들도 다 이렇게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이 아머는 이런 식으로 뽑으면은 다 해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체해가지고 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 관절 아머뿐만 아니라 조인트 아머뿐만 아니라 여기 씌워져 있는 이거 자체도 방금 보신 것처럼 얘를 뽑으면 벗겨집니다. 이 아머 자체도 벗겨져요. 전부 다 벗길 수가 있습니다. 이 팔 쪽도 이렇게 빠지는 거 보셨죠?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팔이랑 이렇게 뽑아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위로 들어가고 벗길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이 안쪽에 이 옷을 또 어설프게 넣어준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사이드 포켓이라든지 전투복 느낌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잘 조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다리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얘네들 다 벗겨주면 이제 벗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귀찮으니까 놔두기로 하고요. 이게 예전에 나온 그 시리즈들은 좀 이렇게 도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끈끈하고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 일단은 제가 만져봤을 때는 뭐 끈끈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 뒤쪽을 보시면은 이 부분 제가 굉장히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런 그 유틸리티 포켓 우리 군장 할 때도 이제 많이 매죠. 이런 것들도 뭐 캐러비나라든지 굉장히 채색이 섬세하게 돼 있어요. 이런 이제 뭐 끈부터 해서 상당히 섬세하게 들어가 있죠. 옆에 색상도 다 다르게 들어가 있고요. 흰색도 있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조형이 괜찮습니다. 3만원대 가격에 좀 부수적인 재미를 좀 상당히 많이 주는 그런 피규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웨더링 도색이 상당히 좋은데 이거 비행 날개거든요. 날개나 이런 쪽에 다 이렇게 뭔가 녹슨 것 같은 느낌으로 실제로 어떤 이제 전투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뭔가 장비 관리를 그렇게 섬세하게 할 수는 없겠죠. 해야 되겠지만 섬세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전 같은 느낌의 피규어이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 이제 도색이 살짝 나간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이 웨더링 도색하고 좀 맞물려가지고 리얼한 느낌을 좀 자아냅니다. 이 안쪽에도 굉장히 이제 웨더링 도색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뭐 도색 번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웨더링 때문에 티가 잘 안 나요. 이 웨더링 도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꼼수 같아요. 뭔가 되게 좀 영화 속의 어떤 그런 실사형 피규어를 좀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 연성을 가진 이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뭐 확 꺾으면 부러지긴 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돌격 소총이죠. 이쪽이 손잡이고요. 탄창 있고 뭐 탄창이 빠지거나 하는 기믹은 안타깝게도 없어요. 약간 이제 뭐 도색이 좀 튀어 들어간 부분도 조금 보이는데 뭐 가격을 감안해야죠. 38,000원짜리니까 이 뒤쪽도 조금 이렇게 색이 나가 있고 근데 역시나 이제 본체 쪽을 보면은 역시 웨더링 거뭇거뭇하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워낙에 색상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튄 것들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엄청 정밀하거나 막 이런 기믹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멀리서 이렇게 띄워놓고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전쟁 느낌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무기죠. 게틀링. 역시 뭐 별다른 기믹은 없어요. 기믹은 없는데 역시 그냥 이렇게 회색으로 뭔가 그냥 이렇게 조커처럼 그렇게 칠해준 게 아니라 본체에도 어두운 빛이지만 웨더링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물론 뭐 엄청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뭐 칠해주진 않았고 살짝 색은 슬쩍슬쩍씩 번져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인 웨더링 컬러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티가 안 나요. 이쪽에도 막 이렇게 웨더링 같은 거 들어가 있고 그냥 금형 찍어서 만드는 거긴 하지만은 굉장히 나름 느낌이 있죠. 요거 이제 전투 헬멧입니다. 뭐 머리에 씌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헤드 교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나 웨더링 컬러가 잘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약간 이제 색이 튄 부분이 있는데 티가 나질 않아요. 위쪽도 굉장히 이제 녹슨 그런 느낌을 잘 주고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좀 컬러링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자기 취향에 맞춰서 컬러링을 다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름 미래지향적이고 괜찮죠 느낌이. 이것도 핸드건인데요. 보통 이렇게 짜잘한 부속 같은 경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회색으로 그냥 뚝 찍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주는데 얘도 이제 분할로 이제 도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웨더링 도색이 또 이 어두운 부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컨셉인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프입니다. 역시 도색이 분할되어 있고요.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좀 꼼꼼하다는 느낌이 들죠.
왜냐면 그냥 진짜 뭐 SHF나 뭐 카이오도 이런 애들처럼 분할 안 하고 그냥 회색으로 떨렁 넣어줄 수도 있었단 말이지. 역시 칼날 부분에 웨더링 도색이 들어가 있고요. 지저분하게. 예. 조형도 상당히 좋아요. 심지어 게이트 자국도 보이질 않아. 상당히 이제 전투 나이프의 느낌을 일반적이지 않으면서 좀 실용성 있게끔 여기도 이제 뭐 너클 같은 그런 표시가 이렇게 돼 있고요. 뾰족뾰족하게. 그래서 굉장히 좀 미래전이면서도 좀 리얼 타입의 그런 어떤 전투병의 느낌을 굉장히 좀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동을 좀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헤드 가동이 요만큼 있어요. 뭐 엄청 큰 각도의 가동은 아닌데 이게 그 헤드 가동이 제한되는 이유가 이렇게 빼보면은 지금 목에 스카프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스카프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헤드 가동이 좀 제한이 되는 거고요. 스카프 빼면 헤드 가동만 이 정도 되고 목 가동이 이만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동이 나쁜 편이 아니에요. 스카프도 굉장히 도색이 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목 가동이 굉장히 나쁜 편이 아닙니다. 상당히 원활한 큰 각으로 움직여주고 있어서 뭐 취향에 따라서 스카프 빼고서는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놓으셔도 되고요. 뭐 어깨가 이제 나오거나 하는 기믹은 없어요. 그거 약간 이제 아쉽긴 한데 또 이 작은 몸통에 이제 그런 것도 때려 넣으려면 좀 힘들겠죠. 일단 어깨는 옆으로 올리면 기본 90도 갑니다. 기본 90도 가는데 이제 이렇게 외장 갑주를 좀 걸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훅 올려보면 90도보다 더 올라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횡기믹이 이쪽에 이제 볼관절로 들어가 있고요. 팔이 지금 꺾인 각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도가 살짝 넘는 각도로 움직입니다. 팔목도 굉장히 각도가 커요. 근데 여기 이제 파워슈트 때문에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 각도 상당히 좋죠. 이게 위에 하나를 더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렷 자세가 약간 이제 방해를 받는데 이거 벗기면은 차렷도 된다는 얘기겠죠. 허리 이렇게 틀어지고요. 가슴 분할이 사실 있거든요. 얘를 빼면 가슴 분할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서 분할이 되어 있죠. 눌러서 빼면은 빠지긴 하는데 다시 끼기 힘들 것 같아갖고 이거는 빼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중간 분할이 있어서 볼관절 분할이 있어서 저 볼만큼은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고 역시 골반 가동이 한 번 더 있어요. 다 뽑혀가지고 흉물스러우니까 다시 끼워 놓겠습니다. 손목핀이 조금 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더 약한 편이거든요. 이거 손목은 조금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골반 뭐 볼관절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히 되고요. 일단 다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90도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역시 여기 뭘 차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받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횡기믹 이쪽에서 넣어줬어요. 무릎 굽힘이 거의 완전 접힘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유연하죠. 크기 치고. 놀라운 게 발목인데 발목각이 굉장히 커요. 뒤로 이만큼이 제껴지죠. 그래서 뭐 스탠드 같은 게 1:18 사이즈의 스탠드 같은 게 있으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띄워놓는 그런 느낌도 살려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발목 끝에 이렇게 휘는 기믹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움직임들은 다 취할 수가 있고요. 이 고관절 쪽은 지금 볼관절인데 최대로 벌리면은 이제 이 정도가 벌어집니다. 뭐 웬만한 뭐 전투씬 같은 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워놓는다든지 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보실 제품 지난 라방에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조이토이의 1:18 스케일 제10군단 비행전대 타입 B입니다.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자기 전에 피규어 구경하고 있다가 1:18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으로 봤을 때 이게 퀄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채색도 괜찮고. 근데 이제 지난 라방에서 이제 공개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방은 다 드래곤볼에만 관심이 있어. 드래곤볼 전문 방송을 하던가 해야지 뭐. 아무튼 이 제품마다 역시 개체차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이게 가성비가 꽤 괜찮은 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여드려야겠다 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좀 찾아보니까 이 조이토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데 또 이걸 아름아름 모으시는 분들이 간간히 피규어 카페에 좀 계시더라고요. 보니까는 이제 중국 회사인 것 같고요. 요즘 중국에서 상당히 퀄리티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제 리뷰해드렸던 그 PC 토이즈, 뭐 매트릭스 니오라든지, 뭐 TW 토이즈, 뭐 미야모토 무사시, 그리고 이제 다신, 뭐 이런 무슨 토이즈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 회사인데요. 이제 뭐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제품 말씀드리자면 지금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번째 레기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시리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제 갖고 놀던 G.I. 조 같은 느낌이라 상당히 반가웠어요, 개인적으로. 대체로 요 조이토이 시리즈는 뭐 2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미래전까지, 현대전부터 미래전까지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놀라운 게 이 각각의 피규어마다 얼굴 조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이 남성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전사 컨셉도 있고, 또 이렇게 무슨 보병 뭐 혹은 비행병 이런 병만 있는 게 아니라 메카닉, 그러니까 뭐 전차라든지 수송 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량부터 해가지고 로봇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출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디오라마까지 출시가 됩니다. 그 디오라마에는 얘들 무기도 이렇게 막 걸어놓고 할 수 있더라고요. 뭐 돈만 있다면 한번 쫙 시리즈를 갖춰가지고 그런 굉장히 다양한 장면을 좀 꾸밀 수가 있겠죠. 돈이 좀 올라야 되는데 요번 주에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튼 요 1대18 스케일로는 대부분 이렇게 이제 병사들 위주로 출시가 되고요. 1대25 스케일로 탑승이 가능한 파일럿을 포함한 로봇 그리고 메카닉이 출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였어요. 추후에 한번 요 로봇을 구매해서 좀 한 번 더 보여드릴 계획인데, 이 로봇들도 컨셉과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뭐 슈퍼로봇 계열의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파워수트에 가까운 개념으로 좀 더 현실적이고 진짜 전투 병기 같은 그런 모양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꼭 옛날 그 다그람이나 뭐 보텀즈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투박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게 뭐 애니 원작이나 영화 원작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로 정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역시 전체적인 모습 한번 둘러보시라고 그냥 무장 없이 유닛만, 비행 유닛만 뒤에 채워가지고 한번 세워놨고요. 옆구리에는 이제 이렇게 헬멧을 끼우는 모습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웨더링 도색이 싹 들어가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1대18 스케일 굉장히 작거든요. 이게 3.75인치 정도 되죠. 굉장히 작은 스케일인데 생각보다 포즈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가까이서 잡아드리면 이제 이런 모습인데, 저 얼굴도 굉장히 실사 같죠? 느낌이 상당히 느낌이 괜찮습니다. 가격이 3만원대인데 저런 정도의 조형과 이제 가동이 있다라는 거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느낌이죠. 뒤쪽에 이제 날개도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웨더링 싹 들어가 있는 느낌이 정말 어떤 실사를 바탕으로 만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전에 그 탐 크루즈 나왔던 영화 그 라방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엣지 오브 투마로였나요? 그 느낌도 좀 많이 들죠. 하반신 쪽도 보시면은 저렇게 조인트로 연결해서 파워슈트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 웨더링 들어간 채색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옆쪽에는 저렇게 총을 채워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핸드건을. 그리고 저 뭐 바지 주름이라든지 저 군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 쪽의 피규어 제작 기술이나 조형은 진짜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시를 못해요. 상당히 많이 이제 발전돼 있는 형태를 좀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전투 헬멧을 좀 씌워봤고요. 이따 앞면으로 돌아올 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자세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 돌격 소총을 저렇게 앞으로 쥔 자세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어깨가 앞으로 빠져나오는 기믹이 없었지만은 나름 재질 자체가 좀 많이 연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해진 각보다 약간 좀 무리해가지고 트는 게 가능하거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완벽하진 않지만은 저렇게 앞으로 총구를 이제 겨누은 그런 자세, 우리가 흔히 이제 걸어 다니면서 총을 들고 다니는 그런 이제 전진 자세를 취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가동이 생각보다 되게 나쁘지 않아요. 저렇게 헬멧까지 이제 씌워 놓으니까는 뭔가 진짜 미래전의 어떤 모습이 더 부각이 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채색이 그 웨더링 채색으로 이제 싹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뒤쪽에다가 뭐 배경으로 뭐 디오라마 같은 걸 좀 이렇게 꾸며 놓는다면은 상당히 리얼한 느낌의 뭔가를 이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게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스톱모션이라든지 이런 거로 뭔가 전쟁씬 같은 거 이제 꾸밀 때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가성비가 일단 나쁘지 않아서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피규어네요. 시험적으로 사봤는데. 다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무기죠. 게틀링건. 그거를 들려줘 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가동이나 이런 게 뭐 엄청 좋진 않지만은 저렇게
앞쪽으로 손을 이제 끌어서 잡아주는 형태를 취해줄 수가 있어요. 좀 가까이에서 이제 보여드리면 예,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역시 게틀링 거는 예, 사나이의 무기죠. 단점이 있다면은 이게 아무래도 중국제 제품이기 때문에 교체용 손목들이 이제 들어가 있기는 한데 뭔가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잡는 맛은 조금 떨어져요.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손에 좀 어설프게 이렇게 손잡이가 좀 끼어 있는 게 억지로 좀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보이실 건데 멀리서 뭔가를 봤을 때 조금 이쁜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짜잘짜잘하게 뭔가 디오라마 같은 거 꾸밀 때 좀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중국 쪽이 좀 장인 정신이 있거나 조금 생각이 있다라면은 아마 이제 어깨 관절이나 이런 걸 좀 개보수를 하거나 이제 발전을 시켜서 저 손 그립감이나 이런 것도 좀 발전을 시켜가지고 좀 상향된 제품을 내줄 기대랄까 그런 것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은 그런 어떤 장인 정신으로 밀고 나가는 애들이기보다는 좀 물량으로 밀고 나가는 애들이라서 퀄리티에 어떤 어마어마한 기대를 좀 바라기는 조금 중국 제품한테는 조금 힘든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조이토이 시리즈 같은 경우도 사실 물량 공세죠. 10번째 군단 막 11번째 군단 막 이런 식으로 물량과 시리즈로 어마어마하게 밀고 나가는 이제 그런 느낌인데 메카닉 같은 경우, 로봇 같은 경우는 막 손가락도 다 이렇게 전제 손가락으로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한번 구매를 해서 이 조이토이 시리즈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인이 빨리 올라야 될 텐데. 더 떨어졌네요. 드디어 파란 나라가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쪼그려 앉아 자세로 핸드건과 나이프를 좀 쥐어져 봤습니다. 이 자세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쭈그려 앉아가 얼마나 잘 재현이 되느냐 그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헬멧은 벗겼어요. 아무래도 이제 비행전대가 핸드건까지 이제 사용할 정도면은 그 전쟁 말아먹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게틀링이나 그 돌격소총 같은 건 의미가 없겠죠.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이나 이제 그 허벅지 관절 쪽이 그 입고 있는 장갑 때문에 약간 이제 간섭은 있어요. 그래서 움직임에 이제 제한은 있는데 그 우리도 이제 뭔가 그 프로텍터 아머 같은 걸 이제 입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실제 움직이는데 제한이 좀 있겠죠.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움직임이 굼떠지겠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저것도 상당히 좀 현실적인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가까이서 좀 더 이제 보여드리면은 팔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몸통이 이제 꺾여 있는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러운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요. 날개도 좀 삐뚤어지게 해놨네요. 고인은 아니고요. 역시 이제 보면은 저렇게 어깨 쪽이나 갑옷 쪽 프로텍터 아머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웨더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전장의 느낌을 잘 살려주는 모습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좀 긴박한 그런 느낌을 채색으로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총 두 자루를 들려줘 봤어요. 핸드건하고 이제 돌격수총하고 같이 좀 들려줘 봤고요. 역시 이제 뭔가 굉장히 다급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줄 수 있는 피규어인 것 같아요. 뭔가 얘랑 좀 이렇게 대치가 되는 뭐 괴물이나 그런 피규어가 좀 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좀 둘러봤을 때 뭐 딱히 이렇게 뭔가 씬을 만들 수 있는 피규어가 없어서 살짝 좀 포징 촬영이 좀 아쉽네요. 아무튼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쭉 요 조이토이 한번 둘러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 제품이라서 또 이제 요즘 또 중국이랑 관계가 좀 안 좋으니까 특히 이제 좀 보시는 분들한테 좀 반감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일본 사태 때 제가 한번 겪었으니까요. 물론 이제 저도 뭐 그쪽 친구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뭐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우리가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라방에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미디어 컨텐츠에 일본색이라는 거를 잘 입혀요. 그리고 일본을 굉장히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뭔가 신비한 고대의 어떤 동양의 신비가 좀 있는 나라, 맛있는 음식이 많은 나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그 포장을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외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어떤 동경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 애들은 그게 먹힌다라는 걸 굉장히 잘 알아요. 그리고 모든 그런 미디어 컨텐츠에 어떤 일본은 뭐 정의를 사랑하고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야 라는 건 포장을 굉장히 잘해요. 그걸 얘들이 뭐 자신들이 뭐 전범국인 거를 뭐 부정한다, 뭐 부정하는 거 맞지만 그걸로 욕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나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뭔가 괜찮은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어서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을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뭔가 국가에서 뭔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뭐 미디어물들, 만화들, 애니메이션들 보면은 정말 1차원적인 국뽕밖에 못 들이키고 있거든. 너무 유치해지고.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과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그 신문물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얕은 거죠. 왜냐하면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부처를 운영하는 기관들을 접수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장들이 다 꼰대라서, 제 생각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미디어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들을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은 일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그걸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일단 피규어 퀄리티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졌어요. 그 일본 쪽에 물량을 받아가지고 그걸 생산해내기 시작하면서 생산 공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제품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그 보통 중국 제품들은 비라이센스로 나오지만, 이 조이토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비라이센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고유의 라이센스 제품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지금 미디어 컨텐츠 산업에 뛰어들자라고 작정하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시즌이란 말이죠. 결국 G.I.조 같은 거는 미국 건데도 오히려 지금 이거 퀄리티 보시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G.I.조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잖아요. G.I.조는 지금 해스브로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내놓고 있는 완구의 느낌인데, 이 조이토이 같은 경우는 벌써 딱 그 퀄리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가격대도 그렇고,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돈을 맘대로 쓸 수 없는 우리 직장인들 대상으로 굉장히 잘 먹힐 수 있는 피규어거든요. 메카도 많고 로봇도 많고 지갑을 열 수 있는 직장인들을 좀 노리는 피규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나름대로의 그런 문화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좋아진단 말이지, 이런 문화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었을 때. 근데 왜 우리는 못하나? 왜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어줍지 않게 뭐 남녀 젠더 뭐 갈등 막 이런 거 신경 쓰고 있고, 어느 한쪽 편 들어주려고 하고 있고, 여가부에다 이상한 예산이나 몰아주고 있고, 조리폭 욕하고 있고 그러고 있나? 그런 예산들을 아껴서 괜찮은 작가를 섭외를 하고 괜찮은 원화가들을 섭외를 하고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나라를 이제 홍보를 하면,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좋아지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제품도 잘 팔리는 거거든요. 예전 일본의 어떤 뭐 소니나 파나소닉이 잘 나갔던 것처럼 결국은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으면은 잘 팔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꼰대 새끼들은 왜 이거를 못하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약간 많이 아쉬운 생각이 좀 많이 드는 피규어네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게 이제 겹쳐 보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조이토이 시리즈 한번 보셨고요. 피규어 자체로만 놓고 보자면 일단 조형 굉장히 좋습니다. 채색도 굉장히 좋고요. 마감 퀄리티 제가 받은 제품은 나쁘지 않아요. 가격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3만원대. 상당히 아름답고, 크기, 뭐 집이 크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처럼 이제 집이 작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정도 사이즈 딱 괜찮아요. 쫙 이렇게 진열장이나 이런데 세워놓고 뭔가 꾸미기에는 저는 조금 작은 것들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작고 정밀한 것들. 1대18 사이즈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 사이즈에 저런 퀄리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놀라운 거죠. 단점은 관절들이 약간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피규어들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저렴하긴 하지만, 저렴한 가격을 생각하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어깨 쪽이 조금 더 좀 신경을 써줬다면은, 저 작은 사이즈에 좀 더 신경을 써줬다라면 훨씬 재밌게 이제 갖고 놀 수 있는 느낌이 좀 있겠죠. 두 번째로 중국 제품답게 박스가 좀 부실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총을 들고 있는 손이 굉장히 좀 어설픕니다. 저게 연성을 갖고 있기는 한데 연성이 지나쳐가지고 저렇게 한번 총을 띄워놓으면 그대로 늘어나 있어요. 다시 이 신축이 안 되고 수축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점점 이제 헐거워지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아마 이 중국 쪽에 어떤 그런 재료 배합, 원료 배합의 테크닉이 아직 일본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중국이 다 해결을 하고서는 잡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절대 중국 못 따라갑니다.
피규어 쪽에서는. 예, 이미 지금도 못 따라가요. 지금 요 퀄리티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망했어. 망했어. 이게 왜 망했는지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이토이 시리즈 그 로봇 그걸 하나 구매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피규어가 망한 이유. 예, 그거 한번 상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는 어떤 피규어를 해야 될지 아직 못 정했는데 제가 받은 피규어가 새로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정 이제 저한테 배달 오는 피규어가 없다라면 좀 5월달, 6월달에 지금 뭐가 발매 예정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역시 중국 제품인데 그 다신에서 나온 블리치 쿠로사키 이치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꾸 중국 제품만 다루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만큼 중국 제품들이 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 제가 예약 구매해 놓은 것들이 뭔가 온다라면은 그거를 당연히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리뷰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따 수업이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마무리하고 수업을 들으러 가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어른TV 여기서 끝.